오늘은 미국 시가총액 2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준비했는데요. 사실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라면 더더욱 친숙한 기업이죠. 아, 그렇죠.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. 그렇죠. 컴퓨터도 그렇고 아니면 업무용 툴로도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사실 마소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. 블리자드 게임 인수도 있었고, 그리고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 간밤에 실적 발표도 하고 해서 나스닥의 콩라인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오늘 저는 안 산다로 해보고요. 네, 저는 산다 입장에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주가를 살펴보자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들은 아니 근데 믿었던 이 친구마저 이 마소마저 이렇게 떨어질 일이야?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최근에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올 들어서 한 14% 정도 빠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14% 정도 빠졌더라고요. 작년 연말까지 사실 엄청 계속 오르던 주가였거든요. 근데 이렇게 시장 상황에 좀 타격을 입은 모습입니다. 한 시장 평균 정도 빠진 건데, 그럼 그냥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는 괜찮은데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는 거냐, 아니면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뭔가 안 좋은 점이 보이는 거냐, 요거를 조금 잘 발라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그죠?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회사인지 물론 다 아시겠지만 네. 워드나 파워포인트 말고도 다른 사업 영역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사업 영역이 넓더라고요.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이 있는데 우리한테 좀 익숙한 그런 워드나 뭐 엑셀, 오피스 365랑 이제 관련된 부서는 생산성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부문이 있어요. 이거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윈도우, 그 소프트웨어 쪽인 퍼스널 컴퓨팅이 있고요. 여기에 게임 사업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. 좀 특이한 것이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이면 보통은 좀 한 가지 사업 부문이 굉장히 크잖아요. 그렇죠. 주력이 있고 네. 뭐 신사업이 조금 있고 뭐 이런 네. 건데.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요 세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보통 다 30% 정도대로 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애플은 아이폰의 판매 매출 비중이 절반이 훨씬 넘고 또 아마존도 그 이커머스 부문이 45%를 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32%, 37%, 32% 정도로 좀 균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맞아요. 사실 이거를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균일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조금 못했을 때 다른 데서 받쳐주고 이러면서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저는 이제 오늘 안 사나 맡았으니까 약간 삐딱하게 보면 전망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나는 클라우드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클라우드도 잘하고 하니까 딱 샀는데 뭐 예상치 않게 다른 부분에서 조금 삐끗한다든지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가는 좀 다르게 갈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장점으로만 볼 수 있냐, 약간 좀 무난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다행히 이 회사가 지난 6년간 매출이 계속 증가해온 그러니까 실적에 받쳐주는 회사였어요. 지금은 클라우드 부문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부문이 이제 업계 1위인 아마존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간밤에 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. 물론 영상은 조금 늦게 나가겠지만 그 실적 발표에서 그 애저가 조금 안 좋았던 거 아닌가요? 예상보다. 네. 예상보다. 안 좋은 건 아닌데. 네, 예상보다는 좀 낮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 애저가 매 분기 그 매출 증가율이 50%가 넘었는데 이번에는 46% 정도로 이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한번 출렁였는데 신기했던 것이 회사 측이 컨퍼런스 콜을 하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했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회사 측이 이제 다음 분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높았기 때문이죠. 이제 애저의 3분기 매출이 한 187.5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 정도 사이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증권가가 예상한 수치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한 185억 달러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시장은 그래도 MS가 내놓은 가이던스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장 후반에 좀 반등했습니다. 아까 그 얘기했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만히 살펴보면 고루 잘하는데 하나 특출난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애저도 말한 대로 지금 아마존의 AWS를 따라잡는 게 목표죠. 검색 플랫폼 1위는 구글이고 2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입니다.
화상회의,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있어서 요거를 메타버스랑 엮어서 팀즈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화상회의 업계에서 1위는 그래도 줌이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괜찮아요. 다 좋아요.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콩라인입니다. 심지어 시가총액도 애플에 뒤집혀가지고 1위예요. 이거는 뭐 홈즈노우보다 더한 콩라인 아닌가. 하지만 그래서 아니 요즘 세상은 1위 아니면 네. 먹고 살 수 없는 더러운 세상인데 그 한 시장에서 독점적인 어떤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력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되는 거죠. 동의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. 왜냐면 다 이게 나와 있으니까. 근데 사실 MS가 예전에는 정말 독점 공룡 기업이었잖아요. 우리가 PC 기반으로 윈도우를 쓸 때는 큰 기업이었는데 모바일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만년 2위, 그러니까 영역마다 2위의 자리를 갖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방향성은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안 될 사업 부문에서 2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되는 사업 부문에서 2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글로벌리 2위인데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. 더 잘하는 회사 사면 되지 않을까요? 1위도 있는데.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했을 때는 블리자드 때문에 맞아요. 얘기를 하기로 했었던 네. 거잖아요. 그래서 블리자드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인수 사오는 금액이 한국 돈으로 81조 원이에요. 잘 감안하실 수 있는데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85조 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블리자드라는 기업을 사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사기 위한 그런 비용만큼을 들여서 사오는 거죠. 아마 2023년 6월 전후로 이 인수가 마무리될 텐데 이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부문 매출이 이제 전체의 한 12% 정도를 차지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매출액 기준으로 텐센트랑 소니에 이어서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된다고 합니다. 요거 왜 인수했냐?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큰 목표는 일단 그 아마존의 웹 서비스,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따라잡겠다. 그게 큰 목표인데 왜 게임 회사를 인수하면 이 회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일단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어떻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웠냐를 생각해 보시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어떤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물류 솔루션과 결합을 해서 이커머스 영역에서 시장 지배력을 넓히고 그러면서 사용자들을 더 끌어모았잖아요.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. MS가 게임 사업 부문에서 뭔가 클라우드랑 접목을 시켜서 게임 유저들을 확보하면 이 사람들은 게임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MS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블리자드의 게임을 이용하는 월 사용자 수가 4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포섭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 MS가 갖고 있던 애저 유저들도 포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클라우드 사업 영역에서 좀 점유율을 넓히겠다라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. 근데 다른 게임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유저들이 이 MS의 게임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또 있을까요? 근데 이 게임이 클라우드랑 접목이 된다면 약간 우리가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것처럼 게임도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내가 뭐 콘솔로 게임을 하든 PC로 게임을 하든 모바일로 게임을 하든 언제나 이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거실에서 게임하다가 방 안에서도 게임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게임을 굳이 구매하지 않고 월 정기 구독료만 내고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랑 접목된 이 게임 영역에서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입지를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 게임 회사가 클라우드 업체한테 왜 유망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MS가 어쨌든 메타버스 쪽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 세계를 잘 구현해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게임 회사의 개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게임으로 구현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상상력도 있고 기획력도 있는 그런 개발자들의 인적 자원도 이제 욕심을 내고 이제 가져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. MS의 게임 개발자가 한 10,000명 정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 같은 개발자 인력나네, 그렇죠? 근데 이 점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. 물론 MS가 메타버스 쪽에서 사업
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블리자드 인수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유독 요거를 더 강조하는 것이 어쩌면 이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 걸 피해가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. 뭐냐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게임 회사예요. 그러니까 세계 4위의 게임 공급사고 콘솔로 보면은 소니랑 닌텐도와 함께 게임 콘솔 업계에서 굉장히 큰 플레이어란 말이죠. 근데 이렇게 큰 기업이, 이렇게 큰 게임 기업이 블리자드라는 또 다른 대형 게임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게임 기업 업계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요즘 이제 트렌드는 빅테크 업체들이 너무 이 1위가 독과점을 한다. 그래서 이런 기업의 인수합병, 뭐 결합심사 때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추세거든요. 네. 글로벌리. 그렇게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론 신사업이나 메타버스를 위해서 블리자드를 인수한 측면도 있다고는 보지만 이 반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임 업계의 그 덩치 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메타랑 뭐 아니면은 다른 애플이나 다른 메타버스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랑 경쟁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겁니다. 라는 논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더 많이 사용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도 살짝 네. 들더라고요. 그럼 한 줄 요약을 해보시죠.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이긴 해요. 만년 2등. 그러니까 모든 사업 부문에서 콩라인처럼 계속 2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, 약간 설득된 건가? 근데 약간 걸리긴 해요.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아, 난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바꾸시죠. 난 산다 할래. 근데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방향성은 옳게 가져가고 있다. 미래에서 유망한 산업이 클라우드 산업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을 조금 더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럴 용도로 뭐 게임 회사도 인수하고 CEO 자체도 취임 이후에 계속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키우려고 노력했단 말이죠. 물론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만큼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. 안 산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. 주식시장에서는 퓨어한 주식을 제일 선호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중에 왜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더 펀드 매니저들이 선호하냐 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을 가장 퓨어하게 반영하는 기업이 SK 하이닉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기업 입장에서 보면 포트폴리오가 좋은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세계 사업용에 골고루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.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공부가 많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좀 다른 종목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희 조사하면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면 지금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. 지금 떨어진 거 많아요. 다 떨어졌어. 그건 맞죠.